우리 지금 열의 전달하고 있습니다. 열의 이동. 자, 열의 이동이 있는데요. 우린 뭐 고온의 그 열가스하고 만약에 보일러 내에 물을 가둬 놨다. 그럼 고온의 열가스와 보일러 내에 들어있는 물과의 열 교환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야 물을 끓여서 증기를 만들거나 뭐 이렇게 하게 되겠죠. 자, 그럼 이때 보통 열은 고온의 물체에서, 즉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 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당연히 열은 반드시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럼 이때 그 열의 이동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그거를 좀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첫 번째 뭐가 있냐면요, 전도가 있어요. 전도. 자, 전도. 열이 물체를 따라서 직접 이동하는 거, 물체를 따라서 이동하는 거, 전도. 예를 들면 은수저를 뜨거운 국물에 담궈 놨더니 은수저의 손잡이가 뜨거워졌다. 이거 전도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전달, 그 다음에 관류. 자, 이 전달과 관류는 제가 좀 자세하게 그림을 그려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관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는 뭐라고 표현하냐? 통과라고도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는 어떤 때는 통과, 어떤 때는 관류, 이런 표현을 같이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전도, 전달, 관류. 자, 그럼 어떤 형태가 전도, 전달, 관류냐? 제가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이렇게 벽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벽체. 자, 이렇게 벽체가 있다라고, 벽체를 좀 두껍게 그릴까요? 예. 벽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벽체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계절을 겨울철이라고 볼까요? 겨울. 자, 이 벽체가 이렇게 있고요. 건물의 벽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건물의 벽체. 얘는 고체로 되어 있죠. 당연히. 뭐, 벽돌이면 벽돌. 콘크리트면 콘크리트, 고체로 된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을 실내라고 할게요. 실내, 겨울철의 실내. 여기는 실외. 여러분, 우리 겨울철에 실내에서 난방을 한다 그러면 온도는 당연히 실외보다는 실내의 공기 온도가 높겠죠. 자, 그러면 열은 어디서 어디로 이동을 하느냐? 온도가 높은 실내에서 고체 벽을 지나서 바깥 실외 쪽으로 열이 이동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 이동하는 형태가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그럼 우선 실내에 있는 따뜻한 공기가 고체의 왼쪽 외벽 있죠. 외벽 쪽으로 열이 일단 전달이 돼요. 자, 이렇게 실내에 있는 따뜻한 공기의 온도가 고체 쪽으로 열이 이동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체의 왼쪽 면, 즉 벽체의 왼쪽 면에 이동한다. 그러면 여기는 유체가 되죠. 공기니까 유체죠. 실내에 있는 공기도 뭐예요? 유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체. 여러분, 유체 그러면 흐르는 물체니까 공기 같은 기체 또는 물 같은 액체를 우리가 보통 유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체를 제외한 나머지 흐를 수 있는 물체, 유체. 자, 그러면 실내에는 따뜻한 공기가 고체 벽면의 왼쪽으로 열이 이렇게 전달이 돼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말 그대로 열 전달이라고 표현합니다. 전달. 그러면 자, 보세요. 이 벽체라는 이 벽체의 왼쪽 면은 온도가 높고 이 벽체의 오른쪽 면은 온도가 낮겠죠. 그럼 열은 항상 어디서 어디로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러면 고체의 위쪽 이렇게 왼쪽 온도가 높은 왼쪽 면에서 벽체의 온도가 낮은 오른쪽 면으로 이렇게 열이 이동하겠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열이 물체를 따라 이렇게 서서히 이동하겠죠. 물체를 따라 이동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전도. 자, 얘는 전도입니다. 전도.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고체, 즉 벽체의 오른쪽 면도 온도가 높아지겠죠. 전도에 의해서.
그러면 실외 쪽, 지금 겨울철이니까 실외, 아주 공기가 차가운 상태죠. 낮은 상태. 그러면 벽체의 오른쪽 면은 온도가 높고 바깥 공기는 온도가 낮으니까 열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러니까 벽체의 오른쪽 면에서 온도가 낮은 바깥 공기층으로 열이 이동하겠죠. 그럼 이런 열의 이동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얘도 전달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전달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느냐. 이쪽 유체에서 고체로 또는 고체 물질에서 유체로. 자, 보세요. 유체에서 고체로 또는 고체에서 유체로. 하여튼 유체, 고체 이렇게 열이 이동되는 걸 우리가 전달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됩니다. 이게 전달입니다. 정의가. 자, 그러면 결국에는요. 실내에 있는 따뜻한 공기 온도가, 즉 따뜻한 열이 바깥쪽으로, 온도가 낮은 바깥쪽으로 열이 결국은 계속 방출이 이루어지겠죠. 결국은 방출이 된다. 그럼 이때 이거. 결국은 실내에 있는 따뜻한 공기 열이 온도가 낮은 실외 쪽으로 열이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이렇게 결국은 이동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럼 이거를 우리가 싸잡아서, 즉 전달, 전도, 전달, 이 세 가지를 다 싸잡아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얘를 관류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관류. 자, 다른 말로 뭐라고요? 관류는 다른 말로 통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열의 이동 방법. 전도, 전달, 관류. 자, 만약에 보일러의 연소로에서 연료를 연소시켜서 뜨거운 열을 만들어내고 그 열을 어디에다가 이동을 시켜요? 물. 보일러 통 내부에 들어있는 물을 끓여서 증기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어떤 형태로 열이 이동하느냐? 전달, 전도, 전달. 결국 이걸 한꺼번에 싸잡은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관류, 통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그 전달 개수, 그 상수라고 보통 얘기하죠. 자, 보세요. 전도 개수, 전도율. 그 개수를 율이라고 부르죠. 전도율. 그 다음에 전달율. 그 다음에 뭐예요? 관류율. 자, 열이 전도되는데 물체를 따라서 직접 열이 이동해서 전도가 되는데 얼마만큼의 열을 잘 전도시키느냐를 따지는 게 전도율입니다. 자, 그럼 이 전도율의 단위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단위 킬로칼로리 퍼 미터 아우어 도시 이렇게 씁니다. 제가 분모의 안에다가 미터, 아우어, 도시 썼고요. 단위를 썼고 분자란에는 열량의 단위 킬로칼로리를 썼습니다. 지금.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벽체 1m 1시간 동안, 자, 벽체가 1m고 1m라는 가정하에서 1시간 동안 1도씨를 변화시키는데 다 1, 1, 1입니다. 1, 1, 1은 다 쓸 필요가 없죠. 생략 가능하죠. 1 곱하기 1 곱하기 1 다 뭐예요? 1. 근데 1은 나누나 많으니까 생략. 자, 그럼 보세요. 1m 1시간 1도씨를 변화시키는데 얼마만큼의 열이 이동했느냐를 따지는 게 전도율. 자, 그 다음에 전달율은요. 단위가 약간 틀립니다. 자, 보세요. 제가 먼저 써드릴게요. 킬로칼로리 퍼 제곱미터 아우어 도시. 자,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뭐가 차이점이 있을까요? 자, 전도율은 미터 개념, 즉 두께의 개념이죠. 두께, 거리, 뭐 거리나 두께나 미터. 전달율은 뭐예요? 제곱미터. 제곱미터는 무슨 단위입니까? 넓이의 단위죠. 넓이. 자, 그러니까 전도는 고체를 따라서 이동하는 거니까 벽체의 두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전도는
두께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런데 전달은 뭐예요? 벽체의 뭐에 관계가 된다? 면적과 관계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벽체의 면적이 얼마냐 또는 창문의 면적이 얼마냐 이런 거에 따라서 열 전달량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전달은 무슨 개념이라고 보시면 된다? 넓이의 개념. 전도는 두께의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관류율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관류율도 전달률, 즉 뭐예요? 넓이와 관계가 있다라고 보면 된다 이겁니다. 넓이. 자, 관류율도 넓이, 제곱미터. 그래서 전도율, 전달률, 관류율 또는 얘는 통과라고 쓸 수도 있죠. 통과. 율. 이 단위를 따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단위. 그래서 제가 지금 표시해드렸던 거, 전도율은 미터, 두께의 개념. 전달률, 관류율은 뭐의 개념? 두께가 아니고 넓이의 개념이다. 창문의 면적, 벽체의 면적, 요거와 관계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보시면 여러분 교재, 그래서 열 전도, 열 관류에 대한 제가 단위 설명을 다 드렸고요. 개념도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열 저항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 자, 보시면 열 저항. 자, 보세요. 이건 뭐냐면요. 얘는 전도나 전달 관류 얘는 얼마나 많은 열이 잘 이동하느냐를 따지는 거고요. 열 저항. 말 그대로 저항이니까 얼마나 열이 잘 이동하지 않나요? 즉, 얼마나 열을 잘 막아지느냐를 따지는 게 열 저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만약에요. 어떤 용기가 있고요. 그 용기 속에 뜨거운 물이 있고 바깥 찬 거가 있다. 즉, 예를 들면 어떤 물체를 기준으로 해서 온도가 높고 낮은데 얼마나 많은 열이 잘 이동하느냐를 따지는 건 전도, 전달, 관류라고 분명 말씀드렸죠. 저항은 뭐예요? 잘 막아지는 거라고요. 막아지는 거. 즉, 보세요. 만약에 이 벽체의 외면이나 내면이 많이 오염이 돼 있어요. 오염. 매끄럽지 않고요. 깨끗하지 않고 오염이 돼 있다. 그럼 열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 저항이라는 건 우리가 다른 말로 오염계수라고 불러요. 오염계수요. 그런데 이 전도 보세요. 요거 지금 얘와 얘는 무슨 개념입니까? 반대 개념이죠. 반대. 얘는 얼마나 잘 이동하느냐, 얘는 얼마나 열을 잘 막아내느냐를 따지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무슨 관계라고요? 반대 개념이에요. 반대. 개념 자체가 반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 그러니까 그럼 열 저항율 또는 오염 개수, 열 저항율은 이 단위와 어떻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요거 전달률과 관류율의 반대 개념. 그러니까 단위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개념이 반대니까 뒤집으면 된다 이겁니다. 얘기를. 자, 보세요.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제곱미터, 아우어, 도시가 분자에 가고 그 다음에 열량의 단위 킬로칼로리가 분모에 오겠으면 되겠죠. 분모에 쓰면 얘는 열 저항률 또는 다른 말로 오염 개수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면 됩니다.